한밤중이었어요. 최진사댁 안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세부인 소월이 벌벌 떨고 있었죠. 그녀 앞 백의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닥엔 핏물로 쓴 글씨. 내 자리를 돌려놓으라. 소월은 쓰러졌어요. 하인들이 달려왔을 땐 이미 아무도 없었죠. 바닥에 붉은 글씨와 이상한 냄새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월향의 은밀한 처방전의 월희입니다. 오늘도 월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13시 월향의 약방문이 열렸습니다. 종로 뒷골목 끝자락 은밀한 상담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약방을 찾아올까요? 그날 오후 약방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젊은 여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시퍼런 다크서클. 의녀님, 살려주세요. 복실이가 여인을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나는 여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이상했어요. 극도로 약해진 기운. 이 증상이 언제부터입니까? 혼인 후부터요. 매일 밤. 언제 혼인하셨어요? 보름 전입니다. 보름? 신혼인데 이렇게 아이셨어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매일 밤 그 여인이 나타나요. 누가요? 죽은 첫점 아니니요. 뒤에서 초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신이라도 본다는 겁니까? 그때 서기가 뛰어들어왔죠. 의녀님, 소문이 자자해요. 무슨 소문? 최진사댁 세부인이 귀신 들렸다고요. 여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최진사의 세부인 소월입니다. 첫째 마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반년 전 갑자기 병으로. 귀신이 나타날 때 이상한 일은 없나요? 냄새가 나요. 썩은 꽃 같은. 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독초의 냄새였죠. 나는 소월의 혀를 살폈어요. 혀분치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복실아, 해독제. 독극물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신이 아니야. 누군가 독살하려는 거야. 그럼 첫째 마님도? 소월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의녀님, 저 죽나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이 사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죽은 첫째 마님의 비밀, 최진사댁에 숨겨진 진실.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일 뿐이죠. 소월에게 해독제를 먹인 뒤 나는 결정했습니다. 소월마님, 며칠간 약방에 계세요. 지금 댁에 돌아가시면 위험합니다. 복실아, 소월마님 곁을 지켜드려. 네, 의녀님. 나는 초롱과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야, 장터에 가서 최진사댁 하인들이 무슨 약재를 사는지 알아봐. 초롱아, 기방에서 최진사댁 소문 좀 들어봐. 나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월마님, 첫째 마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열병이었다고 경련을 일으키셨대요. 독초 중독 증상이었어요. 시동생 민우도령은 뭐 하시나요? 한약방을 운영해요. 첫째 마님이 민우도령을 무척 아꼈대요. 한약방, 독약을 구할 수 있는 곳.
그날 저녁 서기가 돌아왔습니다. 은현님, 최진사 대 카인이 천망성을 샀는데 엄청난 양이요. 민호도령 심부름으로요. 천남성, 치명적인 독초. 초롱도 돌아왔습니다. 최진사가 기방에 자주 오신대요. 술 취하면 그 아이만 없었다고 하신다더라고요. 그 아이? 누구를 말하는 거지? 4월 뒤 서울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때 최진사 댁에서 사람이 왔어요. 마님, 돌아오시라고. 지금 돌아가시면 위험합니다. 복실이가 함께 가서 마님을 지킬 겁니다. 소월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틀 뒤 한밤중에 최진사 댁에서 급히 사람이 왔습니다. 은현님, 소월 마님이 또 귀신을 봤다고 혼절하셨어요. 나는 급히 약상자를 챙겨 뛰어나갔습니다. 초롱과 서기도 따라왔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 최진사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은 깊어 있었어요. 안방에선 소월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가지마. 방문을 열자 소월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소월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은효님, 다행히 오셨어요. 소월마님. 소월이 나를 붙잡았어요. 은효님, 또 나타났어요. 진정하세요. 제가 왔어요. 나는 소월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랐어요. 극도의 공포 상태. 언제 나타났습니까? 1시즌 전쯤 저기 구석에. 복실아, 너도 봤니? 복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돌아오니 마님이 이미. 그 짧은 틈을 노렸구나. 나는 소월이 가리키는 곳을 살폈어요. 구석진 곳, 어둠이 짙었죠. 촛불을 비춰보니 바닥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어요. 이건 동물의 피였습니다. 초롱아, 이거 봐. 초롱이 다가와 냄새를 맡았어요. 짐승피 같은데요? 맞아. 귀신이 피를 흘릴 리 없지. 창문 밖 당바닥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남자의 발자국 2개. 누군가 짐승 피를 가지고 와서 일부러 귀신 소동을 일으킨 거야. 나는 방 안을 다시 살폈어요. 옷장 뒤편에서 작은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어요. 안에는 검은 가루. 이건 천남성이야. 맹독 아닙니까? 맞아. 누가 소월마님 방에.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사가 들어왔어요. 은효, 내 며느리는 괜찮은가? 나는 재빨리 약봉지를 소매에 숨겼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놀라셨을 뿐이에요. 대감마님, 첫째 며느리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증상이셨습니까? 최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왜 묻는가? 소월마님의 증상과 비교해 보려고요. 열이 나고 경련을 일으켰지. 바로 참남성 중독 증선이었어요. 혹시 그때 누가 간호를 했습니까? 민우가 했지. 한약도 다려주고. 민우, 한약방을 하는 시동생. 민호 도령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한약방에 있을 게다. 나는 초롱과 서기에게 눈짓했어요. 복실아, 너는 여기 남아서 소월마님 계속 지켜. 절대 자리 비우지 마. 네, 은효님. 우리 셋은 한약방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한약방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월양이라는 은여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30 안팎의 단정한 남자, 민우 도령이었죠. 은여님이시라고? 무슨 일로?
소얼마님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민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들어오시죠. 우리 셋은 한약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각종 약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한약을 다리는 중이었죠.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요. 한약방 안은 각종 약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한약을 다리는 중이었죠. 무엇을 다리시나요? 아버님 보약입니다. 나는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천남성이 들어간군요. 민우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나는 주변을 살폈어요. 한쪽 구석에 배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 옷은 형수님 옷입니다. 유물로. 나는 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소얼마님 방에서 발견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천남성. 이게 왜 소얼마님 방에 있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때 한약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진사가 들어왔어요. 민우야, 은여 주게 감히. 최진사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죠. 나는 침착하게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패찰. 대감마님, 이것이 보이십니까? 패찰을 펼쳐 보였어요. 최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왕명을 받은 밀사입니다. 의심스러운 죽음을 조사할 권한이 있죠. 최진사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서기와 초롱은 침착하게 서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일해왔으니까. 대감마님, 이제 제대로 답하시겠습니까? 최진사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어요. 왕명 앞에서는 양반도 무릎 꿇어야 했죠. 오늘 밤 소얼마님 방에서 짐승피가 발견됐어요. 창밖엔 남자 발자국 2개. 최진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귀신이 짐승피를 흘릴까요? 그리고 이 천남성, 소얼마님은 지금 천남성에 중독되어 있어요. 나는 약봉지를 흔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첫째 며느리께서도 같은 증상이셨죠? 그건 열병이었소. 목소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니에요. 천남성 중독입니다. 두 며느리가 똑같이 중독되는 게 우연인가요? 최진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초롱이 말했어요. 기방에서 그 아이만 없었어도라고 하셨다던데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최진사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나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도령, 형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약을 다려드렸죠? 네. 무슨 약재를 쓰셨나요? 해열제와 천남성을, 맹독을. 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넣으라고. 뭐라고? 최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하지만 민우는 계속 말했어요. 형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천남성을 넣으라고. 그만! 최진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는 최진사 앞에 섰습니다. 대감마님, 왜 며느리를 죽여야 했나요? 나는 대답하십시오. 이건 왕명입니다. 최진사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왕명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그 아이가 잘못했어.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실수를. 그때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실이었어요. 의녀님, 큰일이에요. 왜 그래? 소얼마님이 사라졌어요. 소얼마님이 사라졌다고? 나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초롱과 서기가 뒤따라왔어요.
최진사와 민우도 함께 나왔죠. 복실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잠깐 차를 끓이러 밖에 나갔다 왔는데 마님이 안 계셔요. 창문은 열려 있었어요. 나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서기야, 최진사 댁 하인들 다 모아. 네! 하인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2명, 복동과 득칠이라는 하인이 눈을 피했죠. 옷자락에 붉은 자국. 복동, 득칠, 너희 옷에 묻은 게 뭐냐? 그건 짐승피 아니냐? 2 하인의 배불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귀신 역할을 했구나. 배기를 입고 발자국이 2개였어. 복동이 최진사를 힐끗 봤어요. 대감마님이 시켰구나. 최진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최진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대감마님, 첫째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최진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병을 앓았을 때 그 아이가 간호를 했어. 그래서요? 밤마다 약을 가져다 주는 그 아이가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겁탈했군요. 최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어. 내가 입을 막으려다 계단에서 넘어졌어. 머리를 부딪혀서요? 피가 너무 많이 났어. 그래서 민우 도령을 불렀군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내 형수는 이미 살 수 없다. 차라리 편히 가도록 하라고. 천남성을 넣으라고 시켰군요. 저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내가 하지 않으면 너도 죄인이 된다고.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죽였어요. 아니야, 네가 죽인 게 아니야. 나는 최진사를 노려봤어요. 이 사람이 죽인 거지. 그리고 소월마님에게도 같은 짓을 했군요. 최진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월에게도 손을 댔소. 하지만 그 아이도 필사적으로 거부했소. 그래서 죽이려 한 겁니까? 그랬소. 천남성 약봉지는요? 왜 소월마님 방에 놨죠? 민우가 대답했어요. 제가 놨어요. 아버지가 또 시킬까봐 증거를 남겨서 들키게 하려고. 네, 제발 이 집안의 비밀을 밝혀달라고. 소월마님은 어디 있습니까? 복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뒷산 사당에. 우리는 급히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당 안에 소월이 쓰러져 있었어요. 소월마님! 초롱이 재빨리 소월을 안았어요. 소월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롱님?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복동과 득질은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최진사도 마찬가지였죠. 왕명을 받은 밀사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소월은 안전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그날 밤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소월이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엔 한 남자가 함께였죠. 은녀님, 인사드립니다. 남자가 깊이 절했어요. 소월의 남편, 이제 새로운 대감이 된 분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은녀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째 부인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가 내 아내를...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소월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형수님. 민우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형이 부축했어요. 민우야, 일어나라.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형님, 제가 형수님께 아버지가 강요한 거잖아. 나는 세 사람을 안쪽 방으로 불렀습니다. 복실이에게 밖을 지키라 일렀어요. 문을 닫고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품에서 붉은 비단 패차를 꺼냈어요. 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왕명을 받은 밀사입니다. 대감이 놀라 물러섰어요. 밀사라니. 도령님, 나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강요당한 죄는 죄가 아닙니다. 도령님의 모든 죄를 사면합니다. 은현님, 민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세 분 모두.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밀사라는 사실, 도령님을 사면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평생 비밀입니다. 네,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명심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형님을 도와 집안을 바로 세우세요. 감사합니다, 은현님. 민우가 깊이 절했어요. 밖으로 나와 복실이가 차를 가져왔어요. 다들 차 드세요? 네 사람이 함께 차를 마셨죠. 슬프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현님, 복동과 득칠은 어떻게 됐나요? 소월이 물었어요. 조사해보니 선대감마님한테 돈을 더 받으려 했대요. 돈을요? 귀신 역할을 한 대가가 적다며 마님을 잡아서 협박하려 했죠. 세상에. 둘 다 포졸에게 넘겼어요.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현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앞으로 소월과 민호와 함께 잘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세 사람이 약방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대감과 소월, 그리고 민우 도령. 상처받은 가족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어요. 나는 촛불을 켜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귀신은 없었어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인간의 욕망이었죠. 하지만 그 욕망을 이겨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의 처방전은 여기까지. 월랑의 약방은 내일도 오후 10시에 문을 엽니다. 또 어떤 사연이 찾아올까요?